만약 지금 이 순간 하늘 저편에서 우리 지구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작은 돌덩이가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돌진하는 그 천체가 우리 문명을 한순간에 지워버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어쩌면 이 질문은 6600만 년 전 지구의 주인이었던 거대한 공룡들이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그 운명의 순간과도 통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비극적인 역사가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우주적 위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답니다. 인류는 과연 이 예측 불가능한 우주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준비해왔을까요? 그리고 우리 문명의 미래는 이 아주 작은 듯 보이는 천체들에 의해 어떻게 결정될 수 있을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서 볼까요? 지구의 오랜 역사 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파괴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거대한 소행성 충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6600만 년 전 백악기 시대를 마무리하며 지구 생명체 역사상 가장 큰 멸종 사건 중 하나를 일으켰던 케이피즈 멸종 사건은 그 충격의 규모를 짐작하게 당시 지구는 공룡들이 드넓은 대지를 누비며 번성하고 원시 포유류들이 숲속에서 삶을 이어가던 풍요로운 행성이었습니다. 푸른 숲과 광활한 바다가 어우러진 그야말로 생명의 낙원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지름 약 10km에 달하는 거대한 소행성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 부근 지금의 칙술루브 지역에 맹렬히 충돌하면서 모든 것을 바꿔놓았으니까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산 하나가 통째로 하늘에서 떨어져 지구와 부딪히는 순간을요. 그 충격은 인류가 경험한 어떤 폭발보다도 엄청난 규모였을 겁니다. 충돌 지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고온의 열이 발생했고 거대한 쓰나미가 바다를 휩쓸었으며 충격파는 지구 전체를 뒤흔들었죠.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충돌로 인해 엄청난 양의 먼지와 암석 파편들이 대기권으로 솟구쳐 올랐고 지구 전체를 두꺼운 장막처럼 뒤덮어버렸습니다. 태양빛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지구는 길고 어두운 핵개울과 같은 상태에 빠져들었. 식물들은 광합성을 멈추고 시들어갔고 이어서 식물을 먹고 살던 초식 공룡들이 굶주림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을 먹이로 삼던 육식 공룡들 또한 차례로 사라져갔고요. 그렇게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거대한 사건의 흔적은 지금도 멕시코 유카탄 반도 해저에 묻혀있는 칙술루브 운석 구덩이를 통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그 거대한 원형의 자국이 마치 지구에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보이기도 하죠. 박물관에서 만나는 운석 파편들은 그저 차갑고 단단한 돌멩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수억 년 전 우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동시에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작은 천체가 지구 생명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이 단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깨달음은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우주의 운명에 몸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처럼 거대한 우주적 사건 앞에서 인류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물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과거 공룡의 운명처럼 우리 역시 언제든 같은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인류에게 단순히 막연한 두려움만을 안겨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불어넣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주를 향한 시선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지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만한 작은 손님들을 찾아내기 위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저 과학적 호기심과 천문학적 탐구심에서 시작되었던 소행성 관측이 이제는 지구와 인류 문명의 생존이 걸린 가장 중대한 임무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천문대들은 마치 거대한 감시망처럼 우주 공간을 쉼없이 스캔하며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모든 천체들의 궤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이러한 꾸준한 관측 노력 덕분에 우리는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근지구, 소행성, 증너, 니어어스 아브젝트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복잡한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을 탐지하듯 이 작은 돌덩이들이 어느 방향에서 오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오며
혹시라도 지구 궤도와 아슬아슬하게 교차할 가능성은 없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소행성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과거와 미래 궤적을 예측하고 충돌 위험도를 평가하는 일은 지구 방어 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 되었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에 떠도는 수많은 천체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 일부가 얼마나 치명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점차 깨닫게 되었죠. 이러한 광범위한 관측과 연구는 점차 행성 방어, 플래너터리 디펜스라는 인류 공동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 국가나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인류 전체의 공동 과제였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머리를 맞대고 지구를 소행성 충돌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UN, UN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협력 체제가 마련되었고, 각국의 우주기관과 과학자들은 서로의 지식과 최첨단 기술을 공유하며 하나의 거대한 방패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죠. 마치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우주방어본부를 건설하듯 충돌 위험이 있는 소행성을 감지하고 그 위협 수준을 신속하게 평가하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일련의 절차와 시스템을 정립해 나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류가 우주적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지켜내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진화 단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생존을 위한 절박한 필요성이 인류를 하나로 묶고 더 높은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낸 것이죠. 하지만 소행성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지구를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다양한 방어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운동량 전달 충돌체 방식, 혹은 다트 미션과 같은 직접적인 충돌을 통한 소행성 궤도 변경 기술입니다. 이는 마치 당구공을 치듯이 지구를 위협하는 거대한 소행성을 작은 우주선을 충돌시켜 그 궤도를 미세하게 바꾸는 방식이죠. 언뜻 보면 무모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아주 작은 힘의 변화도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궤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물리학적 원리를 정교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실제로 나사는 다트라는 이름의 우주선을 발사하여 디모르포스라는 작은 소행성에 의도적으로 충돌시키는 역사적인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소행성의 궤도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증명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마치 위협적인 돌멩이가 지구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돌멩이를 살짝 옆으로 밀어내어 목표 지점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이 기술이 모든 종류의 소행성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소행성의 크기, 복잡한 구성 물질, 그리고 충돌까지 남은 시간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운동량 전달 충돌체 기술은 인류가 우주적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첫 번째 방어막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력견인 우주선과 같은 더욱 정교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들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답니다. 이는 거대한 중력을 가진 우주선을 위협 소행성 옆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여 그 미세한 중력으로 소행성의 궤도를 아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바꿔나가는 방법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소행성을 살살 끌어당기듯이 말이죠. 이 방법은 직접적인 충돌에 위험 없이 안전하게 궤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소행성의 중력이 충분히 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한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다양한 기술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현실적인 한계와 예측 불가능한 압박감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대한 소행성을 지구로부터 안전하게 막아내는 일은 마치 움직이는 거대한 산을 정교하게 밀어내는 것과 같아서 엄청난 기술력과 천문학적인 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국제적 결정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니까요.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가상의 소행성 궤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경로를 바꾸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은 여전히 인류에게 주어진 거대한 숙제이자 시험대인 셈이죠. 우리는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협력하며 지구라는 푸른 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협력하며
지구라는 푸른 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느 날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 거대한 우주적 시험대가 정말로 우리 눈앞에 닥친다면 어떨까요?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소행성 위협이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시시각각 다가오는 현실이 된다면요. 어느 맑은 밤, 고성능 우주 망원경이 포착한 희미한 점 하나가 인류의 운명을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미확인 천체 중 하나였던 그 점이 정밀한 궤도 계산을 거쳐지고 근접 소행성, 즉 너로 분류되는 순간 전 세계는 숨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비극적인 결론에 도달한다면 인류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테죠. 단순한 과학적 관측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지구적 비상사태로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순간입니다. 전 세계의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이 위협적인 소행성 소식으로 도배될 것이고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가장 긴박하고 중대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겁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기술적인 해법을 넘어선 더욱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제연합, 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우주과학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밤낮 없이 토론을 벌여야 할 거예요.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 결정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실패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만약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려던 시도가 실패하여 파편들이 지구 곳곳에 떨어질 위험이 생긴다면 인류는 어떤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특정 지역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두의 운명을 하늘에 맡겨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가 과연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각국의 이해관계를 넘어지고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단합할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궁극적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테죠. 마치 거대한 바위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밀어내야 하는 것처럼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모든 결정은 전례 없는 무게를 가질 겁니다. 이 가상의 위기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은 과연 충분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단합된 의지와 현명한 판단력을 인류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인류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 세계의 우주국 전문가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한 계산 끝에 최적의 방어 작전이 수립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모든 희망을 싣고 우주선이 발사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푸른 지구를 떠나 검은 우주로 향하는 그 작은 점 하나에 인류 문명의 미래가 달려있는 셈이죠. 성공한다면 인류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공룡의 시대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은 인류에게 기술적 한계와 더불어 국제적 협력, 그리고 윤리적 책임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동시에 던져주는 것이, 인류는 이 거대한 시험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과연 단합된 힘으로 다가오는 위협을 막아내고 지구라는 푸른 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먼 우주 저편이 운석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주적 위협에 맞서 싸우는 동안 또 다른 우주의 미스터리들은 인류의 탐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적 위협에 맞서 싸우는 동안 또 다른 우주의 미스터리들은 인류의 탐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탐험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바로 생존 그 자체일 때도 있죠.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는 긴급 속보를 접하게 됩니다. 수년 전부터 관측되어 오던 소행성 하나가 예측 궤도를 벗어나 지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먼 우주의 이야기처럼 들리던 것이 점점 더 구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순간 인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국제연합, 회의장에 모여 긴급 토론을 벌이고 각국 우주국 전문가들은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대책 마련에 몰두하겠죠. 소행성의 크기, 속도, 구성 성분, 그리고 예상 충돌 지점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쏟아지며 전 세계는 최고조의 긴장감에 휩싸일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몇 달 혹은 몇 주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소행성을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궤도를 변경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안전할까? 기술적인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인류 공동체의 협력과 윤리적인 질문들입니다. 만약 소행성을 파괴한다면 그 파편들은 어떻게 될까요? 파괴 과정에서 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궤도 변경을 시도한다 해도 과연 모든 국가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의 계획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 전체 인류의 공멸을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 우리는 인류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쳐 단합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가상의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류는 이 거대한 시험대 앞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의견 충돌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도 인류는 결국 지구라는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한 최종적인 결단을 내릴 겁니다. 어쩌면 전 세계인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인류의 모든 역량이 직결된 우주선이 발사되어 소행성을 향해 날아가는 장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작전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인류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만약 방어 작전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 멀리 사라지는 소행성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죠. 그 순간 인류는 단순한 우주의 무작위적인 사건에 무력하게 희생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미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지성과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협력의 의지를 가진 유일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우주적 위협이 역설적으로 인류를 하나로 묶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소행성 위협은 먼 우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과학적 탐구와 국제적 협력이 인류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인 셈이죠. 우리가 이 작은 천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문제임을 상기시킵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숭고한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주 저편이 운석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